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 찐시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었는지, 그리고 밤사이에 어떤 이슈들 좀 나왔는지 좀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우리 금요일 시장은 조금 엇갈렸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뭐 바닥권에 있던 종목군들 반등하는 모습들 보였었고, 역시나 좀 바텀 피싱이 많이 좀 부각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변동성이 좀 크게 있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지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아마 좀 잊었던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에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여전히 우리 시장은 너무 좀 힘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동성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예탁금도 계속 좀 변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아직 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분위기 자체가 좀 계속 이렇게 좀 부진하게 조금씩 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있지만 확산이 되지는 못하고 제한된 움직임들 계속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일단 그 안에서도 어쨌든 좀 이제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들 선별하는 게 지금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우리 좀 장 막판 들어서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들,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중국 시장의 영향이 조금 더 컸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중국 증시가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상하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3%씩 하락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좀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좀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미국 3대 지수는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가 한 1% 가깝게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요. S&P 500이랑 나스닥은 좀 보합권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미국 내에서도 요즘에 좀 특징적인 건 그건 것 같아요. 어제 오전 장전 시황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그 M7 기업들이 아니라 M7 기업들은 오히려 좀 쉬어가고 중소형 기업들, 중소형 주들로 조금 수급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좀 그런 자료들을 보여드렸었죠. S&P 500 기업들과 그 M7 기업들의 성장률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런 자료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아마 S&P 500이 상대적으로 못 갔던 그런 나스닥의 상승률을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지금 중소형주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3대 지수는 이렇게 좀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은 조금 제한된 상태였었는데,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이 1.6%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강세가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원인으로는 일단은 어제도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S&P 글로벌 PMI가 발표가 됐어요. 제조업도 발표됐고 서비스업도 발표가 됐는데 2년 만에 최고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제조업 PMI가 지금 뭐 48.5에서 48.8로 이번에 발표가 됐고요. 서비스업 PMI도 55에서 57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신규 주문도 좀 강력하다 그랬고 고용 지수도 괜찮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좀 앞으로 이 미국 증시도 여전히 좀 견고할 거다라는 인식들이 시장에서 다시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제 부양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좀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본격적으로 좀 상승 탄력이 좀 붙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별로는 중소형주가 더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딱 보이죠. M7 기업들이 대체로 부진했고요. 초록불을 켜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초록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어제 나온 이런 경제 지표가 경기에 대한 좀 자신감을 유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7 기업들에서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분산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증시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의 좀 수급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징적으로는 금융주들 그리고 뭐 산업재들, 뭐 중소형주들 이쪽으로 좀 경기 민감주들 있죠. 그쪽으로도 좀 이동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이슈에도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은 좀 쉬어갔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한 3%대 하락이 나왔고요. 역시나 좀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라는 인식들, 그리고 이번에 실적에서 그렇게 크게 별다를 게 없었다라는 인식들, 그리고 자금들이 딴 쪽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이유들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도 조금 쉬어가고 구글이나 메타도 전반적으로 쉬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드러지는 거는 요거죠. 테슬라가 3.8%대 올랐어요.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 하락했는데 테슬라는 3.8%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좀 테슬라 쪽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더 많이 몰려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테슬라 쪽으로 더 많이 몰려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한 여전히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볼 거고, 그리고 지금 주요 대형주들은 하락을 했는데, AI 쪽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대리라던가 그리고 뭐 버티브라던가 이런 AI 인프라 관련한 쪽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혜가 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내용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가 이제 계속 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AI PC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리콜 기능을 출시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사실 이게 뭐 AI PC를 지금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그 윈도우 11용이죠. 윈도우 11 PC용 인공지능 그 AI PC를 원래는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던 게 한 올해 5월 달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해가지고 그걸 출시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리콜을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지연이 됐다가 이제 다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AI 관련한 모멘텀이 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델도 한 3%대 올랐었고, 뭐 휴레패커드 엔터라던가 그리고 슈마컴은 요즘에 계속 좀 잘 오르죠. 일단 상패를 피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모멘텀이 유입이 되면서 슈마컴도 한 11%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모멘텀도 있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좀 강조를 드리고 있다시피 지금은 AI 하드웨어 쪽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그 시장의 관심도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원래 기존에 미국의 대선이라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그 미국의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나기 전에는 많은 기업들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자를 많이 지연을 시켰어요. 일단은 이거 대선 끝나고 좀 하자라고 하면서 뭐 집행도 좀 미뤘고, 근데 어쨌든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라던가 그리고 AI 관련한 투자들 이런 것들이 다시 좀 재개가 될 걸로 지금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좀 지연이 됐었던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어떤 모멘텀들도 충분히 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는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도 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마존이 오픈 AI의 가장 큰 라이벌인 엔트로픽에 4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그런 내용 좀 보도를 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일단 AI 스타트업 기업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투자를 할 거고, 그래서 AI 관련한 산업을 계속 좀
이제 계속 좀 가져가고 있다.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일즈포스라던가 그리고 뭐 서비스나우 이런 소프트웨어 AI 관련한 종목들이 있죠. 네, 이런 종목들도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멘텀은 조금 더 지속성을 가져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돈 버는 AI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AI라고 하면은 저는 딱 그 몇 개 종목에서 좀 제한을 시키는 것 같아요. 더존비즈온이랑 한컴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AI PC는 많은 그 기업들이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 PC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아직까지 살아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은 PC에 대한 기대감, AI PC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긴 좀 어렵지만, 이게 수요가 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AI PC 관련한 종목군들도 충분히 좀 매출상의 어떤 볼륨이라던가 그리고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텔이랑 또 파트너사잖아요. 그래서 인텔이랑 또 AI PC 또 공급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솔트룩스가 좀 강하기는 합니다. 자리도 좀 만들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쨌든 시장에서 AI라고 하면은 인식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 AI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짓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솔트룩스 그리고 최근에는 상한가에 안착한 SP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탄력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클 수는 있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테슬라가 다시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한 3%대.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 날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계속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뭐 퓨런티어라던가 SOS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조금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 보이기는 하거든요. 옆으로 뭐 급락하거나 추세를 깬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고 여전히 좀 자리를 잡으면서 지지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좀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고 힘이 남아 있구나라는, 힘이 좀 빠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좀 상승을 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말씀을 드린 김에 좀 보자면은,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거랑은 좀 그렇죠. 지난주에 강하게 일단 시세를 주고 이전에 만들어놨었던 그 저항대 라인 있죠. 네, 저항대 라인 돌파 성공을 하고 일단은 좀 단기적인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과거에 여기 매물대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좀 탄력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일단 거래량 자체도 잘 동반이 됐고, 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시세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무리해서 따라잡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25,000원, 26,000원 그 사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SOS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한가 안착을 했었죠. 상한가 안착을 했다가 이후에 힘 빠지지 않고 여전히 그 상한가 만들었던 갭 자체는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전고점 구간에서는 조금 저항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지금의 모멘텀이나 지금의 어떤 테슬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 연속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돌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SOS랩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고점에 있거나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동무대가 된 자율주행, 미국 다시 곧비진다라고 하는데,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도 그 테슬라가 일단 강했고,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전기차 기업들도 나름 좀 강한 모습들 보였었거든요. 뭐 리비안이라던가 루시드 이런 종목들도 강했었고, 그리고 뭐 퀀텀스케이프라던가
그리고 뭐 포드나 GM 이런 종목들도 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3%대, GM은 한 5%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원인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은 좀 붙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관련해서 사실 전기차를 가장 걱정을 했던 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때문이었잖아요. 뭐 IRA 법안에 대한 어떤 이슈, 그리고 AMPC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비관적인 전망들, 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그 당선인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은 생각보다 전기차 쪽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센티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어쨌든 모멘텀은 지금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슈를 다시 한번 끌어올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게 지금은 좀 가장 큰 어떤 이슈로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좀 규제를 완화시켜 줄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뭐 자율주행을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던가 전기차라는 그 산업을 좀 죽여놓으면은 자율주행의 같이 좀 성장에 동반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괴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전기차는 죽이고 자율주행은 키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좀 인식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 좀 노이즈로 작용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전기차 그러면 자율주행을 밀어줄 거면은 전기차도 생각보다는 좀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자율주행을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로보택시 이런 것들도 좀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경쟁 순위를 좀 보니까 2019년에서 2023년 4년 만에 그 순위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중국 기업이 굉장히 빠릅니다. 바이두가 원래는 19년엔 8등이었었는데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위라이드라는 기업도 8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기술력이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미중 갈등이 자율주행 기술력으로까지 좀 확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그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이 있거든요. 포니닷 AI라고 해가지고 그 포니닷 AI가 뉴욕에서 그 IPO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 IPO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원래 그 평가액보다 더 높게 좀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뭐 중국 기업들의 자율주행도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인식들이 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지켜볼 만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웨이모랑은 우리나라 그 현대차가 같이 뭐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지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중국의 자율주행에 뭐 선전포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옵니다. 전기차 없는 자율주행은 뭐 반쪽짜리다, 뭐 이런 내용들 뭐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어서 자율주행 관련한 모멘텀들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이 주말을 앞두고 10만 달러를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돌파하지는 못하고 그 임박을 했습니다. 99,000달러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지금 좀 보게 되면은요. 지금은 98,000달러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99,000달러까지 갔다가 10만 달러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살짝 지금은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한 좀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지금 그 내년에 사임을 하기로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 좀 진보적인 인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한 어떤 모멘텀 도 여전히 좀 지속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잘 가더라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막
등락을 반복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세에서 끝나고 오히려 그냥 비트코인이 저렇게 잘 가면은 그냥 비트코인을 사자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지금 보면은 뭐 주가도 그렇게 비트코인의 시세를 잘 동행해서 따라가지는 못하죠. 워낙에 단기적인 변동성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뭐 시세를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리스크는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굳이 뭐 접근을 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존에 계속 좀 강조를 드려왔었던 아톤이라는 기업은 이번에 조금 내려왔습니다. 5,000원권. 네, 5,000원권에서 아랫골이 좀 달아주고 여기서 양봉 하나 만들어주면은 조금 단기 반등 정도는 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톤은 조금 계속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워낙에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와서 아마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력적인 그런 친구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이슈가 있는데, 중국이 한국 등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비자 입국도 좀 얘기가 많기는 해요.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뭐 중국에 대한 뭐죠? 시진핑을 욕하면 안 되고, 또 뭐 과거 막 이렇게 보면서 뭔가 또 이슈가 있는 사람이면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뭐 가서 막 뭐 붙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걱정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조건도 되게 까다롭고 막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근데 어쨌든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연장을 했고요. 이렇게 협력하는 목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협력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조금 그나마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엔터 쪽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엔터주들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개별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의 정상화도 있겠지만 그 미국과의 어떤 관세 전쟁에 있어, 전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관세 이슈에 있어서 그래도 자유로운, 그러니까 엔터주들한테 뭐 어떻게 관세를 매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에서 좀 자유롭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워낙에 지금 엔터주들은 분위기가 좋죠. 뭐 SM도 그렇고 뭐 하이브도 그렇고요. 조용하게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JYP 엔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최근에 수급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되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걸 원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새로운 테마, 새로운 섹터,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바이오, 조선, 방산, 뭐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에서는 너무 그 종목들이 너무 잘 갔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는 조금 지겨운데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너무 똑같은 종목들 항상 이것들만 가네. 뭐 더 다른 건 없을까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은. 근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대안으로 좀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이거는 근데 조선이랑도 뭐 연관이 있지만 최근에 사실 조선 기자재 쪽들은 조선과는 거의 같이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그냥 조선만 계속 가고 조선 기자재들은 계속 바닥에서 기는 모습들만 보였었어요. 장기 박스권 안에서 계속 바닥권에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죠. 어제죠. 어제 뭐 성광밴드를 포함해서 피팅 3사라던가 그리고 다른 조선 기자재 기업들, 보냉제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수급이 확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보고 제가 그 글을 엄청 많이 썼어요. 엄청 많이 쓰고, 그리고 왜 이걸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쓰고 이렇게 카페에다가 올리려고, 그래서 거의 한 7페이지 분량의 글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뭐 워드나 한컴 그런 걸로 하면은 자동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그냥 바로 쓰면 자동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배우고 그래서 다시 좀 해가지고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이슈를 가장 좀 크게 보고 있고, 뭐 SNS나 이런 것들에서 보면은 지금 뭐 어제 그렇게 올라오니까 뭐 LNG 관련한 것들, 그리고
뭐 그리고 뭐 천연가스 관련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계속 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막 올라오니까 종목들이. 네, 근데 사실 저희 방송을 열심히 보신 우리 가족분들이라면 그리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 증시, 미국 주식들 소개를 해드릴 때도 천연가스 기업들, 그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기업들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고 앞으로 좀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미드스트림 기업들이 지금 계속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우리 시장에서 이거를 좀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를 하려면은 아마 조선주들 그리고 특히나 그 천연가스 수송이나 배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피팅 3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장전 시황에서도 이런 뉴스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LNG 관련한 내용들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새 정부 하에서 미국 LNG 시장에 거액을 베팅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보도가 됐네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국 LNG 터미널 인수를 검토하고 있고요. 국내 3대 조선사는 LNG 선박 수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LNG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뭐가 있나 이렇게 좀 보니까 건설이 계획돼 있는 LNG 터미널의 예상 가동 연도별 캐파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근데 내년 갑자기 훅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2028년도, 2029년도까지 거의 피크를 찍게 될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는 그 드릴 베이비 드릴 그거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대선 그 공약할 때도 그렇고 선거운동 다닐 때도. 네, 그래서 일단 시추나 그리고 에너지 생산량을 무조건 늘려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당연히 LNG 뭐 생산량이나 수송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을 최대 에너지 생산 국가, 판매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 트럼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LNG 관련한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미 사실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데이터 센터는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조달할 수 있는 전력이 전력 에너지원으로 뭘 선택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석탄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폐쇄되는 석탄 에너지원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천연가스 그리고 원전 이렇게 좀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도 지금 막상 막 열심히 짓고는 있지만 지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10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만약에 뭐 수리 보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그 천연가스 중간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려는 그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퍼미안 지역 그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그 에너지 생산 지역이죠. 네, 그 지역에서 생산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그래프도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퍼미안 지역에서 시추 공수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것도 있어요. 아까 트럼프 얘기하다가 잠깐 놓쳤는데 관세가 지금 가장 핵심이잖아요. 트럼프 정권에서는. 근데 이 관세에서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에 지금 무역 적자 폭이 크니까 이 무역 적자를 좀 해소하기 위한 트럼프의 어떤 좀 정책들 이런 것들에서 좀 피해가기 위해서 유럽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도 이 무역 흑자랑 적자 폭의 어떤 그 사이를 줄이기 위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LNG를 더 많이 수입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만 봤을 때도 아마 LNG 어떤 수송량이나 이동량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게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LNG 프로젝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LNG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LNG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진출을 했고 본격적으로 기업들 뭐 인수도 하고 지분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LNG 프로젝트를 계속 좀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람코뿐만이 아니라 UAE 같은 경우에도 천연가스 쪽으로 LNG 쪽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계속 좀 이런 모멘텀이 아마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지만 그 조선 안에서 LNG와 관련된 어떤 좀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캐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LNG 캐리어 척수가 지금 LNG 캐파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LNG 액화 프로젝트 규모 중에서 북미 비중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높은 게 지금 계속 현재 높은 게 아니라 원래는 북미 외에서의 프로젝트 규모가 훨씬 더 큰데 이제 2027년, 28년 정도 가면은 북미 비중이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북미 쪽에서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피팅 3사는 가장 큰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고 어쨌든 뭐 천연가스를 수송하고 그리고 보관하고 이런 측면에서 다 필요하고 우리가 천연가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팅 3사,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 기업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광밴드가 북미 쪽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가 아마 제일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제일 탄력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성광밴드가 과거에 좀 만들어놨었던 그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돌파를 좀 성공을 했죠. 한 17,000원 정도 구간, 17,000원, 18,000원 사이인데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선주들 먼저 출발하고 그 뒤로 기자재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 호황기 때 있잖아요. 조선사들 호황기 때. 근데 이때도 같이 이 조선 피팅 3사들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PBR 수준이 호황기 때 PBR 수준이 한 2.5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2.5 정도. 네, 평균 정도로 뭐 성광밴드랑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태광 이런 애들도 네, 그래서 한 2.5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가 0.7, 0.6 막 이렇거든요. 앞으로 뭐 2026년 뭐 요때 기준으로 했을 때도 막 0.7 이래요. 그러니까 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좀 상단이 많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태광이나 하이로코리아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성광밴드는 북미 쪽 비중이 높다.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좀 중동 쪽 네, 그쪽에 좀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중동의 어떤 그 프로젝트들이나 이슈들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는 게 지금 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피팅 3사 그리고 본행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천연가스를 액화시켜가지고 수송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수송을 할 때 그 유지가 액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162도인가 영하 한 162도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극저온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를 하기 위한 본행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하는 게 지금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렇게 두 기업이 있어요. 근데 한국카본이 원래는 좀 가장 대장이었었는데 올해 초에 좀 공장이 불나고 나서부터 그 물량을 조금 동성 화인텍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조금 대장이 바뀌지 않았나? 그 주가상의 대장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성 화이텍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PG 탱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스선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고부가 가스선, 아직 가스선 쪽에서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 가스선 관련한 모멘텀도 여전히 있는데 그 LPG 쪽에서의 탱크 만드는 기업이 그 세진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이제 조선하고 플랜트 이쪽 그 조선 기자재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LNG 그 운반선에 탑재되는 그러니까 LPG 운반선에 탑재되는 LPG 탱크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데크하우스도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실린더 라이너의 케이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린더 라이너라는 거는 그 대형 선박의 엔진 부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넣은 이유는 이제 지금 중국과의 경쟁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중국과의 경쟁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력이 따라잡히지
따라잡을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사업 분야를 영위를 하는 기업들을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케이프가 좀 그렇습니다. 이 실린더 라이너가 지금 이 대형 엔진의 핵심 부품인데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점유율을 케이프가 한 30%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보유를 하고 있고 1등 기업이에요. 그래 거의 과점하고 있고 케이프 말고 또 한 기업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두 기업이 거의 모든 물량을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아무리 수주를 많이 받고 아무리 그 배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핵심 부품이 실린더 라이너가 없으면은 배를 다 완성시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케이프가 뭐 증설을 하지 않고 원래 만드는 대로 똑같이 만들고 그러면은 그쪽들도 좀 지연이 되고 정상적으로 좀 그 만드는 게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우위인 현재 이 케이프가 우위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상으로 그렇게 크게 뭐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부품주 이긴 한데 이제서야 막 바닥권에서 조금 슬금슬금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시세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 있죠. 이 단기적인 박스권. 네, 이 박스권 위로 올라서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또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은 좀 상당히 매매를 하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형주들이 아마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상단 종목들이 있죠. 일단 그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기관들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그 종목들 중심으로 좀 하반기까지 끌고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지금은 좀 현대차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GM도 거의 뭐 어제 5%대 올랐었는데 현대차는 계속 좀 밑으로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19만 원, 20만 원, 뭐 21만 원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아마 네, 좀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쭉 가는 거는 어쨌든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단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그리고 한정적인 그리고 그 이슈 수급이 좀 쏠리는 한정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한정된 수급이 쏠리는 섹터를 지금은 잘 구분하고 그 안에서도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랑 그리고 그 뭐죠? 조선 기자재 쪽들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까지. 네, 그래서 관련주들은 제가 계속 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게 11월 말에 또 대왕고래 관련한 이벤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부안 결정한다고 하니까 대왕고래 관련한 종목들도 아마 강세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 이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랑 좀 많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뭐 화성밸브도 뭐 피팅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성광밴드는 방금 말씀드렸고 뭐 흥구석유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대왕고래 관련한 모멘텀은 지금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주말인데 또 저와 함께 시황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식사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